아틀란티스는 결코 신화가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 뿐이다.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아틀란티스는 요정 이야기와 판타지, 즉 유니콘과 잃어버린 해적 보물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 현실이 아닌 호기심으로 치부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이야기가 전혀 허구가 아니었다면 어떨까? 만약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 아틀란티스가 우리의 영적 진화에서 놓쳐진 연결고리였다면, 일부러 숨겨지고 왜곡되어 수색이 tum한 산만함 속에 묻힌 우리의 일부였다면,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바다에 잠겼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당신의 기억 속에 묻혀 있었고 평범하게 보이는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아틀란티스는 발견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의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잃어버린 도시나 가라앉은 신전 이야기가 아니다. 잊혀진 주파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아틀란티스, 그 단어 자체에 고대에 강력하고 거기에 꽤 익숙한 어떤 불꽃 같은 기운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이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지식과 권력으로 번영한 거대한 문명이 단 하루와 밤 사이에 파괴되었다고. 그 이야기는 2년 넘게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온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은유나 교훈적인 이야기로 치부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다면, 플라톤은 대화편 입티마이오스와 아크리티아스에서 이 이야기가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아테네의 현명한 입법자 중 한 명인 솔론을 거쳐 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헤라클레스 기둥 너머 지금 우리가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에 대륙이 있었는데 그곳은 당시 알려진 어떤 땅보다도 발전된 곳으로 권력을 일으켰다가 부패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수세대에 걸친 학자들은 플라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우화, 즉 비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이 어떻게 단순한 허구를 위해 그렇게 정교한 세부 사항을 녹여 넣었을까요? 플라톤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지리, 건축, 사회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까지. 그는 그것을 신성한 질서 위에 세워진 땅이라고 불렀으며 영적 삶과 물질적 삶이 한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몰락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몰락은 외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덕을 대체했고 자아가 지혜를 압도했습니다. 영적 권력과 인간의 타락 사이의 그 불균형이 종말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지만 플라톤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살펴보면 아틀란티스의 메아리가 숨겨진 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마야인들은 바다 밑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지는 잃어버린 다운 아즈틀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힌두교 경전에는 쿠마리 칸담이라 알려진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바다에 삼켜졌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태평양의 토착섬 주민들은 시간 속에 사라진 또 다른 고대 왕국 레무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초기 이집트 기록들조차 왕조시대 이집트의 출현 이전에 잊혀진 시기를 암시합니다. 신비롭게 사라진 황금기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복, 번역, 조롱의 층 아래 묻힌 전 세계적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모두 같은 구조를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핵심과의 연결을 잃었을 때 몰락한 계몽된 문명.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들을 통해 전해지는 집단적 암호화된 기억입니다. 그런데 왜 묻혔을까요? 그 이유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인간의 잠재력, 즉 우리가 한때 가졌고 다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자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기억하는 국민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플랫폼에선 다루기 민감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이트 아카데미라는 무료 뉴스레터를 만들었고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고 아직 남아있는 키벨리안 무료 사본도 받아보세요.
지류 역사는 시간을 직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이미 이런 식으로 존재했던 적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현대 사회가 이해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번성하다가 자만과 불균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적이 있다면, 만약 스크린과 시스템으로 가득 찬 현대 세계가 아틀란티스가 한때 가졌던 무언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만약 당신이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깊고 오래된 무언가,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 느낌, 그 그리움은 당신을 항상 알고 있었던 진실로 끌어당기는 실과 같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는 향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는 단지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번 그것을 분명히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기술을 외부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선, 기계, 속도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차가운 금속들처럼요.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기술은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지배나 산만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기술은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용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조율하는 것, 물질과 마음 사이의 공명, 물리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의 다리였습니다. 에너지가 파괴를 통해 지구에서 뽑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통해 흐르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절이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소리, 빛, 진동을 증폭시켜 영혼을 조화시키는 주파수 공간인 사회를요. 수종들이 장식용 작은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 정보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전도하며 치유와 진화를 돕기 위해 의식적으로 설계된 기구인 사회를요. 신지학,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지혜,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의 독서 등 많은 신비주의적 가르침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의식과 기술이 결합된 고도의 영적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소리의 진동, 신성한 기하, 돌들의 자연적 성질을 통해 에너지를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저로 정밀하게 깎인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라 발전소였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기념비가 아니라 튜닝 포크였습니다. 특히 투명한 석영과 아틀란티스 땅에서 풍부하게 발견된 크리스탈들은 화석 연료나 전선 없이도 전 도시를 구동하는 힘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조화로운 공명과 빛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것들은 신화가 아니라 현대 과학보다 수천 년 앞선 주파수 조작에 진보된 형태였습니다. 소리는 핵심 도구였죠. 그들은 우주가 진동임을 이해했고 생각, 감정, 신체, 행성 모두가 각자의 주파수를 가짐을 알았습니다. 특정 음을 사용해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고 병을 치유하며 심지어 물체를 공중부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산스크리트 문헌은 현실을 바꾸는 만트라에 대해 말합니다. 이집트 사원에서는 차크라를 맞추는 주문이 울려 퍼지고 티베트의 싱잉볼은 이 오래된 지식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이 진리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아가 뿌리 내리고 목적보다 권력이 더 중요해지면서 이 지식은 오용되었습니다. 한때 신성했던 것이 타락했고 치유를 위해 프로그래밍된 크리스탈은 통제를 위해 이용되었으며 기운을 북돋우던 소리는 조작의 도구로 왜곡되었습니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시기에서 그들의 의식을 고양시킨 바로 그 도구들이 결국 의식을 불안정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지혜와 조화를 이루기보다 의지에 복종하도록 관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 신성한 기술의 왜곡이 그들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기기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주파수를 발산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들이 매일 우리의 몸과 집을 통해 흐릅니다. 우리는 주파수로 둘러싸여 있지만 한때 그것들을 이끈 진실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기술은 코드나 화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이며 지구와 우주의 리듬에 맞춰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식이 묻힌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믿도록 강요받은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주파수 장치이며 당신의 목소리가 치유할 수 있고 당신의 마음이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삶을 바꾸겠습니까? 아틀란티스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는 인간이었고 우리는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반 위의 수정이나 휴식용 사운드 베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을 열어 잠금 해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의 기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면 세계에서 더 멀어질수록 진정한 힘은 도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더 많이 잊게 됩니다. 아틀란티스는 자연재해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역사가 이야기를 얕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전해왔을 뿐이다. 고대 문헌에서는 지진과 홍수, 그리고 섬이 바다 밑으로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단지 마지막 사건에 불과했다. 실제 붕괴는 지구가 흔들리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의 영혼이 무너질 때였다. 아틀란티스의 몰락을 일으킨 것은 자연이 아니라 권력 남용, 즉 영적 부패였다. 한때 높은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문명이 내부에서 분열되기 시작했다. 수천 년 동안 아틀란티스는 신성한 조화의 등불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우주 질서와 조율하며 살았다. 그들의 기술은 지혜를 바탕으로 했고 지도자는 야망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선택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 전부, 과학, 영성, 이 영혼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겼다. 호기심은 오만으로 변했고 자기 탐구는 통제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었다. 한때 자연과 겸손하게 공창하던 아틀란티스인들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영적 엘리트들, 사제왕, 과학자, 현자는 분열했다. 일부는 여전히 빛의 길을 따랐지만 다른 이들은 조작과 자아, 분리의 유혹에 타락하여 내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높은 의식과 낮은 욕망 사이의 에너지 갈라짐이었다. 그 분열이 뿌리내리자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한때 치유하고 고양시키는 데 쓰이던 첨단 기술은 감시, 무기와 권력 집중에 이용되었다. 아틀란티스를 하나로 묶어주던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구는 복수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함으로 반응했다. 영적인 기초가 무너지면 물리적인 세계도 따라 무너진다. 케이시의 채널링 독서에서 그는 아틀란티스 내 두 철학적이고 영적인 파벌인 율법의 아들들과 발릴의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쪽은 통일성, 신성한 조화, 타인에 대한 봉사를 지지했으며 다른 쪽은 물질주의, 자기 이익, 개인적 이득을 위한 생명력 조작을 받아들였다. 그 긴장감은 수세기 동안 쌓여 결국 저울추를 기울였다. 파괴는 단순한 분노의 행위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에너지 불균형의 최종 결과였다. 여기서 이야기가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우리는 거대한 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힘의 영혼과는 점점 단절되고 있다. 우리는 기술적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이끌 지혜는 잊어버렸다. 우리는 에너지, 시간, 생물학을 조작하지만 정신 건강은 무너지고 있다. 자연과의 연결은 희미해지고 있으며 영혼에 대한 이해는 조롱당하거나 상품화되고 있다. 익스캄과 아틀란티스는 단지 해저에 사라진 도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선택의 거울이다. 우리는 같은 경계선에 서 있으며 의식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혹, 봉사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 건설하거나 조화시키기보다 지배하거나 함께 참조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활용하는 유혹에 직면해 있다. 같은 균열이 연합의 법칙을 기억하는 자들과 통제의 환상을 쫓는 자들 사이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신화로 치부된 진짜 이유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역사 버전을 반복할지 결정하고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아틀란티스의 몰락은 벌이 아니라 결과였다. 그것은 문명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잊어버린 결과였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했기에 엄청난 고지에 올랐고 잊기로 선택했기에
무너진 사회였던 것이다. 그 경고는 고대의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것이다. 역사는 익기를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에 의해 쓰여진다. 아틀란티스와 관련해서는 이즘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조작되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 묻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묻힌 것이라면 어떨까?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단지 바다 아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춰졌다면 어떨까? 아틀란티스는 단순히 역사적 시간선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보는 근본적인 토대 자체를 위협한다. 몰락 이후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은 르포피가 아니라 지식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서 전 세계에 퍼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한때 존재했던 것들의 조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과학들, 별의 지식, 한때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던 사회를 다스렸던 영적 수행들. 이 생존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에 숨겨진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신비의 학교를 세우고 지식을 사원과 피라미드, 그리고 구전 전통 속에 암호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깨어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 이야기, 구조물 속에 숨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을 보십시오. 피라미드의 정밀함, 상형 문자 속의 상징성, 천체 패턴에 맞춘 기념비들의 배열. 이것들은 원시 사회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과거의 메아리, 아틀란티스의 흔적들이 돌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충분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한 스핑크스는 우리가 들은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물침식이 지정된 연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그 연대가 틀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세운 전체 역사적 서사도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비학교의 입문자들은 단지 지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기억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진동, 색, 기하학, 호흡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고 법칙들을 연구했습니다. 에너지, 생각, 실현, 그리고 의식을 지배하는 우주적 법칙들, 바로 아틀란티스인들이 있기 전에 따랐던 그 법칙들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국들이 일어나고 종교들이 형성되었으며 그와 함께 통제가 따라왔습니다. 권력은 지식이 아니라 교리를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불태워졌고 가르침은 왜곡되었습니다. 기억하는 자들은 이단자, 마녀 또는 미친 사람으로 사냥당했다. 로마 제국, 교회의 식민 제국들은 단지 땀만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억을 정복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은 것들은 신화로 재포장되었다. 아틀란티스는 한삼으로, 루무리아는 도마로 변했다. 헤르메스의 가르침은 미신으로 희석되었다. 심오한 전통들은 파괴되거나 지하로 밀려났다.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숨겨졌다. 상징 속에 숨겨지고 언어 속에 숨겨지고 명백한 곳에 숨겨졌으며 무엇보다 당신 안에 숨겨졌다. 가장 큰 은폐는 교과서나 성전이 아니라 인간 정신 속에 있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평범하고 연약하며 근원과 단절되어 있다고 믿도록 만들면 그들은 진짜 질문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묻힌 것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면의 암 대신 외부 체계에서 답을 쫓을 것이다. 그것이 함정이고 수세기 동안 작동해왔다. 하지만 균열이 생기고 있다. 사람들은 깨어나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것을 기억하며 설명할 수 없는 상징, 소리, 이야기들의 끌림을 느낀다. 그들은 아틀란티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부름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충분한 사람이 기억하면 이야기는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호기심을 위한 역사 제작성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유산을 되찾는 문제다.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정체성에 잃어버린 조각이며 진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여기에서 결코 완전히 소속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삶의 표면 아래에 더 깊은 무언가를 항상 감지해온 사람들은 종종 그들 안에 고대의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이 생애보다도 오래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보다도 오래된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기억은 단지 책이나 유적에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 삽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 찾아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유형의 영혼은 뭔가 빠진 듯한 불안한 감각과 함께 삶을 걸어갑니다. 그 무언가는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가 제시한 각본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직업을 얻고 꿈을 추구하고, 하지만 그 꿈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설계된 삶처럼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픔, 그 안절부절, 그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과거의 자아가 시간을 넘어 당신에게 건너와서 당신의 이전에 여기에 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조용한 맥박입니다. 많은 신비주의 전통은 아틀란티스의 전성기와 몰락도만 살았던 환생한 아틀란티스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는 이 생애에서 의식을 높이고 인류가 같은 주기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고대의 지혜에 우연히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탈, 에너지 작업, 고대의 상징, 신성한 기하에 이끌리는 것은 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미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민감함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대부분보다 더 많이 느끼고 반환의 에너지를 감지하며 본능적으로 속임수를 간파하고 피상적인 대화에 지쳐버립니다. 세상은 흔히 이를 과민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정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과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그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고대 기억의 신호입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주파수, 감정, 직관과 깊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 신성한 땅, 혹은 이유는 알 수 없어도 마음속에서 빛나는 듯한 상징에 끌림을 느껴왔을 겁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각인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끌림을 더 따라갈수록 잠자고 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처럼 느껴지는 꿈들, 배운 적은 없지만 알게 된 기술들, 주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몸 전체에 울려 퍼지는 특정 진실들. 당신은 외부의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것은 내면에 있으며 그것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환생한 아틀란티스인들은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이비 교단을 이끌거나 종교를 시작하라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들은 치유자이며 진실을 찾는 자이며 세계를 흔드는 자이고 너무 많이 느끼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들은 조용하고 강력하며 집단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형태로서의 아틀란티스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로서 아틀란티스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 사이의 조화를 구현하는 것. 한때 그 문명을 정의했던 바로 그 조화, 그리고 이 의식의 수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잊혀졌을 뿐임을 다른 이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당신에게는 어떤 라벨도 필요 없고 허락도 필요 없으며 심지어 확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어느 부분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곳에 닿는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마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명을 통해 기억되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전 존재가 지금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인식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찾아낸 게 아니라 이 메시지에 답한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의 유산은 당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탐구자의 여정에는 질문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틀란티스는 실제였을까가 아니라 내내 그것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됩니다. 처음엔 미묘합니다. 지속되는 꿈,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대화, 별들로 향하는 끌림, 고대 문서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영원히 즉각 이해하는 주파수와 가르침에 대한 끌림.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아틀란티스의 정신은 지식을 통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을 통해 깨어납니다. 아틀란티스에서 정신은 영혼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성과 직관은 함께 작동했으며 생각은 의식의 도구였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아틀란티스의 정신을 깨운다는 것은 그 통일성을 다시 찾고 당신의 의식이 이 세상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신은 뇌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이고 주파수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명상할 때마다 몸을 넘어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의도에 맞출 때마다, 소리를 사용해 상태를 전환할 때마다, 소음 대신 고요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억압되고 조롱당하며 잊혀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존재 방식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물학, 에너지잠, 그리고 당신의 알 속에 존재합니다. 아틀란티스인의 정신은 더 애쓰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조율함으로써 깨어납니다. 고요함은 관문이 되고 숨은 암호가 되며 움직임은 기억이 됩니다. 내재된 한계, 두려움, 분리라는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지울수록 항상 그곳에 있던 공간을 더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공명입니다. 당신은 듣지 않고 듣는 법을, 보지 않고 보는 법을, 설명할 필요 없이 느끼는 법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아틀란티스인의 의식 상태는 확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권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각 개인은 서로, 지구, 별,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훨씬 더 거대한 에너지 그물의 하나의 노드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신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틀란티스인의 마음을 깨우는 것은 그 인식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주파수를 형성하고 감정이 현실을 빚으며 믿음이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의 진동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때 마치 기반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질 수도 있고 열정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견딜 수 있었던 소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의 길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나선형이고 반복되며 시험을 치릅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올 때마다 진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도망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혼란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타인이 말 한마디 없이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기억의 진동수를 완전히 체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틀란티스인의 마음이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강요가 아닌 진동수로, 설교가 아닌 존재로,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넘어 속삭이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라면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믿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도 그것을 무시하는 데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학자들도 그렇게 격렬하게 비웃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체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이 무언가를 시사해야 합니다. 아틀란티스를 지우려는 자들은 환상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아틀란티스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고대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예측할 수 없고 자유롭게 만드는 무언가를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세계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산만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정보에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깨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밖으로 끌려갑니다. 알림, 헤드라인, 마감일, 끝없는 소음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더 깊은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서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소비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여기 온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매체, 교육, 그리고 기억 상실로부터 이득을 보는 기관들에 의해 좁은 시각으로 현실을 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당신은 오직 측정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으며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라고 들었습니다. 그 외 모든 것, 직관, 에너지, 고대의 기억, 망상으로 치부됩니다. 더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당신이 미쳤다고 믿게끔 조건화된 것뿐입니다. 진실은 아틀란티스의 지식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조롱이라는 층 밑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묻히는지다. 권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유는 간단하다. 충분한 사람들이 아틀란티스가 진정 어떤 곳이었는지를 기억하면 현재 시스템은 버틸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분리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지구로부터의 분리, 서로로부터의 분리, 자신의 내면의 암으로부터의 분리. 아틀란티스는 그 전반대에 세워졌다. 통합, 일관성, 그리고 영적 주권 위에. 그것이 바로 위협이다. 사람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데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들의 몸이 성전이며 직관은 진행이고 생각은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계 안의 소비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의 공동 창조자라는 것을 자각하면 어떻게 될까? 시스템은 폭력이 아니라 무관함으로 붕괴된다. 당신이 권력을 되찾으면 그것을 외부에 맡기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진실들은 종종 허구나 판타지로 둔갑하여 명백한 곳에 숨어있다. 뭔가를 부정하는 것이 그 깨어남을 막으려 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틀란티스가 자장가 이야기가 된 이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본다면 우리가 한때 그랬던 모습이자 다시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거울로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놀라운 정보와 깊은 무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원자를 쪼갤 줄 알지만 침묵 속에 앉는 법은 모른다. 우리보다 더 빠르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지만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아래 기억은 여전히 맥동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꿈속에서 동시성 속에서 그리고 단순히 생존하고 누군가의 성공 방식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느낌 속에서. 오늘날 가장 위대한 반항행위는 단지 당신에게 숨겨진 사실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과 주파수, 진실이 방에 들어올 때 당신 전체 존재가 빛나는 방식을 기억하는 이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암호화된 기억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기억할수록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과 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영혼과 과학, 마음과 정신이 조화된 문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기억되면 그것은 다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의 마음에 의해. 아틀란티스는 결코 기억으로만 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도이자 청사진이었습니다. 건물이나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 창조, 그리고 연결 방식을 위한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세계가 조화롭게 서로를 비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조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문명. 구조물들은 사라졌을지라도 그 패턴은 남아있습니다. 코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다시 활성화될 적절한 주파수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파수가 우리를 통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장소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아틀란티스의 귀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진동적인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져 땅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의 주파수는 따라야 할 지도나 경로가 아니라 내면에 채워야 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은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웅장한 사건 속이 아니라 조용한 순간들, 일상의 결점들, 내면의 변화들,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열립니다. 폐허가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세상은 바깥에서 답을 찾도록 가르치며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얼마나 많이 생산하며 얼마나 완벽하게 성과를 내는지로 진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길은 다릅니다. 느리면서도 깊고 내면으로 돌아서서 느끼고 물려받은 것을 질문하며 소음에서 벗어나 다시 아르마리로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 시스템, 화면, 일정, 이 당신을 그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만함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끄러운 소리 대신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아틀란티스의 주파수와 맞닿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억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퍼져나갑니다. 깨어난 한 사람이 다른 이들의 거울이 됩니다. 가르치거나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줍니다.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감과 의도, 진실성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편리함이 아니라 의식의 주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유된 의견이 아니라 공유된 에너지 주위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아틀란티스의 유산입니다. 기와는 미묘합니다. 그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윙윙거립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살고자 하는 점점 커지는 욕구 속에서 속도를 늦추고 깊이 연결하며 인공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가운데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끌림이며 기억이며 통제의 세계에서 일관성의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주파수 송신기입니다. 매번 두려움보다 사람을, 판단보다 호기심을, 지시보다 직관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아틀란티스의 흐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할수록 그 흐름은 더 강해져서 과거의 속삭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존재가 됩니다. 아틀란티스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그 과정을 통해 밀어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각성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스스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은 것처럼 살기로 선택할 때 떠오릅니다. 우리는 시간과 기억, 신화로 여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이야기의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잊으려 했지만 죽일 수 없었던 무언가의 재각성에서 당신의 역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틀란티스는 바다 및 폐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이 내리는 조용한 선택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자기 자신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당신이 지키는 진실성 속에 존재합니다. 이 삶이 진정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당신이 기억하는 방식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거나 번창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구조에 맞추기 위해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무언가 오래되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영혼만큼이나 마음도 존중하는 존재 방식,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일치의 가치를 두는 길, 단순히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닌 성공 자체를 재정의하는 삶이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성공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평화, 목적,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아틀란티스의 귀환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다 밑바닥에서 다시 떠오르는 도시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주파수입니다.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신전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 이것들이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일치시킬수록 당신은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쉬는 수만 번, 명확하게 말하는 한마디, 진실의 뿌리를 둔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건축 블록입니다. 이 아틀란티스는 찾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아야 하고 말해야 하며 몸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능해지는 것들을 살아있는 본보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힘이자 초대장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더 깊이 나아갈 준비가 된 소수 중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 뉴스레터 인사이트 아카데미에 가입하고 이곳에선 공개할 수 없는 고대의 지혜를 잠금 해제하세요. 또한 여행을 돕기 위한 키발리온 무료 사본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누구인지 잊도록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작아지거나 의심하거나 편안함을 위해 당신의 빛을 내어주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하도록 이 고대의 맥박을 절실히 필요한 현대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과거와 가능성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모든 선택이 집단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세상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기억의 길은 알려진 것을 떠나 더 깊은 부름을 따를 용기 있는 이들만 걷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목적지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본 이상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